나는 그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해칠까 두렵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다고 믿을 때 위험하고 무자비해진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이겨야 성이 풀린다. 나는 그가 두렵다. 2019년 5월 24일에 실종된 제니퍼가 당시 별거 중인 남편 포티스와의 이혼과 양육권 다툼 중 했던 말입니다. 남편을 두려워하던 그녀는 지인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고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라났던 제니퍼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포티스를 만난 것은 2003년 어느 날. 사실 이것이 그들의 첫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둘은 같은 대학교를 다녔기에 안면이 있는 사이였죠. 그런 그들이 졸업하고 17년 만에 한 공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수상스키 챔피언이었던 포티스는 매력적인 남성이었고, 그런 그와 우연한 만남을 가지게 되자 제니퍼는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된 그들은 1년 뒤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행복은 결혼식 날 손가락에 낀 다이아 반지처럼 영원할 것 같았죠. 서로의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둘은 4년에 걸쳐 두 쌍둥이를 낳았고 다시 2년 후 딸 아이를 낳으며 총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집에 여유가 있었기에 고급 동네로 이사하며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우려 했지만 생각보다 포티스가 아이들을 강하게 몰아붙이자 제니퍼는 당황해했습니다. 교육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노는 것도 가르치고 싶었던 제니퍼와는 반대로 포티스는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매일 쉬지 않아야 한다며 압박을 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자녀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죠. 포티스는 항상 자녀들에게 고강도 훈련을 요구했고 제니퍼는 그런 그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부부싸움은 가끔 도를 넘기 시작했고 둘의 사이는 멀어져 갔습니다. 항상 자신의 교육 과정을 나무라는 제니퍼에게 화가 난 포티스는 스트레스를 풀 목적으로 수상스키 대회에 나가며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어느 날, 그날 마이애미에서 수상스키 클럽 모임에 참석한 포티스는 미혼모인 미셀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아내와의 불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미모의 여성. 이러한 상황에서 포티스는 결국 미셸과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2017년 3월에 제니퍼는 이 사실을 알게 됐고 6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포티스가 자신에게 이혼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협박과 최근 총을 구입했다는 것을 이혼 서류에 적으며 남편이 두렵다고 말했던 제니퍼. 처음 법원은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임시 공동 양육권을 명령했지만 2018년 초에 포티스가 법원 명령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며 제니퍼는 아이들의 단독 양육권을 받게 됐습니다. 같은 해 2월에 제니퍼의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포티스가 장인에게 빌린 170만 달러를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포티스는 자신의 불륜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8시 5분에 집으로 돌아왔던 제니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그녀를 보았던 이웃은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일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당일 제니퍼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진료 예약이 있었는데 두 군데 모두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제니퍼의 아이들을 돌봐주던 보모 로렌은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녀의 지인들에게 전화해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이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아끼는 그녀가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졌을 리 없다고 생각한 로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제니퍼의 집에 방문했고 차고에 있는 그녀의 레인지로버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의 외관은 물론 바닥과 문, 차고 벽에까지도 남아있던 혈흔. 집안 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혈흔을 지우려 했던 흔적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제니퍼에게는 레인지로버, 쉐보레 이렇게 두 대의 차가 있었는데 현재 차고에는 쉐보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병원에 갈 때는 꼭 레인지로버를 타고 갔다는 로렌의 증언으로 경찰은 범행이 진료 예약이 있던 오전 11시 전에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범인이 쉐보레를 타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며 차를 수배했던 경찰.
탐문 수사를 통해 경찰은 오전 10시 25분쯤 그녀의 쉐보레가 집을 나서는 장면이 담긴 이웃의 보안 카메라를 입수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으로 보아 그녀는 큰 부상 혹은 사망했을 테니 쉐보레를 움직인 것은 분명 제니퍼를 공격한 범인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두 사람의 혈흔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 하나는 피해자인 제니퍼였고 다른 하나는 별거 중인 남편 포티스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포티스가 자신의 집이 아닌 하트포드에서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것이 담겨있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입수한 경찰. 그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 봉투를 버렸고 그중 한 장소에서는 보조석에 타있는 미셸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회수한 그들이 버린 쓰레기 봉투 안에는 피 묻은 제니퍼의 옷가지와 함께 청소용품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사라졌던 제니퍼의 쉐보레도 한 공원에서 발견됐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끝내 찾지 못했지만 검찰은 2020년 1월 7일에 포티스를 제니퍼 실종과 관련해 살인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포티스가 남들의 눈을 피해 자전거를 이용해 제니퍼의 집으로 갔고 아이들을 등교시킨 뒤 돌아온 그녀를 살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버릴 때 함께 있었던 미셸 역시 증거 조작 및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 포티스의 보석금은 600만 달러로 설정됐고 다음날 석방돼 2020년 2월 28일 법정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1월 28일 긴급 보석금 심사에 그는 출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차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기 때문이었죠.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로 인해 희미한 맥박을 회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2020년 1월 30일에 결국 사망한 포티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때문에 감옥에서 1시간이라도 더 보내는 것을 거부한다. 포티스가 자신이 버렸던 쓰레기 봉투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은 미셸을 더 다그쳤지만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습니다. 2020년 5월에 미셸은 자신이 포티스를 신뢰한 것은 실수라 말하며 제니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5월에 코네티컷주에서는 이른바 제니퍼스 법으로 불리는 가정폭력 법안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제니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아끼며 사랑했던 그녀가 홀로 말도 없이 떠났을 리 없다는 것을 알기에 유가족들은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를 살해한 나쁜 사람은 지금쯤 지옥에 도달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유해만이라도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